안녕하십니까. 밀리터리 덕후 길동이 인사드립니다. 충성! 당신이 우리의 영웅입니다. 이 프로는 6.25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25일 새벽 4시에 정작 북한군이 물밀듯이 내려온 남침이 시작되니까 육군본부에서는 총장 이름으로 비상소집을 발령을 했는데 다시 부대에 들어오는 응소율은 반도 안 됐다고 그래요. 그것을 보고 김정필 중위는 가장 낮은 계급이지만은 야, 이거 큰일 났구나. 군이 이래가지고는 전장관리 또는 일선에 하달해야 될 내용들을 통제를 못하면은 정말 우리 육군이 전방에서 오합지졸로 중심을 잃고 헤맬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정신 잃은 상태로 왔다 갔다만 했다고 그래요. 요즘 상황이나 영화 같은 것을 보면은 각자 자기 위치에서 맡은 바 직무에 따라서 임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문서를 작성하고 부서장한테 결재를 맡고 이게 참모총장 결심을 받아가지고 인접 부서와 협조를 하고 이거에 하나의 문서화 돼가지고 명령화 시켜가지고 예하보다를 좀 하달해야만이 그거 계획과 지침에 따라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요즘 체계인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하나도 안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정필 중위는 가장 낮은 계급이었지만 동네 북같이 이리저리 불려 다니고 뭐 여기저기서 부르고 이 사람 부르고 저 사람 부르니까 시간만 해보고 정신이 다 나간 상태로 왔다 갔다 했다고 그래요. 김정필 중위의 당시 증언을 듣더라도 심지어는 참모총장이 숙소로까지 호출을 했다고 그래요. 참모총장이 왜 숙소를 했을까요? 숙소로 호출을 했을까요? 그 전에 김정필 중위는 육군본부에서 빨리 비상을 발령해 소집을 합시다 하고 일직사령한테 보고를 하니까 일직사령이 아이고 나는 비상 발령할 수 있는 그런 군번이 아니니까 나는 직접 총장한테 가서 보고를 하마 하고 총장 숙소로 나갔다고 그래. 보고로 그 일직사령이 보고를 하고 들어옴과 동시에 바로 또 김정필 중위를 불렀어요. 참모총장이. 김정필 중위를 총장이나 된 그 최상의 우리 육군의 최고 지휘관이 왜 불렀을까요? 아마도 육군본부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상황을 가장 깊이 깨뚫고 있는 사람은 비록 계급은 낮지만은 김종필 중위를 최병덕 장군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종필 중위의 설명을 듣고 바로 그러면 이북 분이기 때문에 최병덕 장관이 말씨도 어눌하고 또 그러면서도 김정필 중위한테 딱 두 가지를 지시했다고 그래요. 전군 비상하라. 전군 비상하라를 전군 비상 걸어라 하는 이야기를 전군 비상하라. 육군본부 간부들 전부 다 불러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육군 중위 김정필 중위가 아주 콧잔등에 땀이 나도록 다시 부대로 복귀를 했다고 그래요. 육사 8기는 그때 당시에 1623명의 인간을 했습니다. 아마도 1623명이라는 인원 숫자는 육사가 창설된 이후에 지금까지도 이렇게 많은 인원이 일개 기에 임관한 숫자는 기는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거기다 육사 8기는 특 8기까지 포함해서 인원이 훨씬 더 많았겠죠. 근데 육사 8기에 대해서는 최병택 장군도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10대 1의 경쟁력을 뚫고 1년 동안을 태능에서 교육을 시킨 다음에 임관을 시켰으니까 좀 믿음이 갔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성적 우수사 30명은 육군본부로 전부 다 전입을 시켜서 각 요소에 배치를 했는데 적정 상황에 대해서 수시로 보고를 했던 김정필 중위에 대해서 최 참모총장도 상당히 신뢰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불렀던 것 같아요. 반면에 특팔기는 광복군, 독립군, 일본군에서 활동했던 전력을 참고를 해가지고 한국군으로 편입을 시켰는데 이 사람들은 아주 한국군으로 편입됐을 때 계급이 대단히 다양했다고 그러잖아요. 대위로부터 대령까지. 심지어는
아들과 아버지가 같이 입교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김연이라는 분은 나이가 61살인데 아들하고 같이 들어왔어요. 본인은 특 8기, 아들은 정규 8기로. 그 다음에 유재영 같은 경우도 육사에 정규기로 들어오기는 않았지만은 아들과 아버지가 같이 들어와서 한국으로 편입된 그런 것을 보면은 아주 입교식은 4월 48년 12월 7일 날 동시에 했는데 부자지간에 입교를 했던 그 진풍경이 벌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두고두고 회자가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상이라든지 이념이라든지 그 다음에 북한하고 어떤 관계가 있었냐 하는 것도 검증을 받지 않고 무조건 인원이 부족이기 때문에 현지에서 바로 한국군 장교를 편입을 시켜가지고 짧게는 며칠 길게는 3주 안에 전부 다 야전으로 보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상당히 부실한 측면이 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육군본부 내에 일직사령이 있고 각 부서별로 유사시 이기 조치를 할 수 있는 상황근무 장교가 있는데 김종필 중위는 정보국의 상황조치 장교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김종필 중위가 상황조치 장교로 근무를 할 수 있는 그 순번이 아니었어요. 당시에 상황반장은 동기생인 서정순 중이라고 이 사람은 남한 반장이었다고 그래요. 김종필은 북한 반장이었고 근데 서정순 중위는 동기였는데 예쁜 아가씨하고 연애 중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데이트를 좀 해야 되니까 나가야 되겠다 해서 김종필 중위가 서중위 대신 근무를 서게 됐다고 그래요. 24일 밤부터 김종필 중위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육군본부 장기식당 오픈 기념으로 요란했을 거 아닙니까? 소리도 왁자지껄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은 냄새도 나고 그 다음에 10시 이후에는 집으로 안 들어가고 또 댄스 파티를 하다 보니까 음악 소리도 좀 세게 들리고 이렇게 하니까 김종필 중에 자신이 상당히 처량하게 생각이 됐던 것 같아요. 애인도 없지, 계급도 낮아서 그런데 가지도 못하지, 오만 생각이 다 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밖에 나와서 담배만 피워대면서 좀 신세 한탄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업무에 있어서는 김육필 중에는 상당히 냉철하고 아주 깊게 잘 파고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3일 날, 4일 날 진구가 더 특별하다는 것을 알고 북한 상황에 대해서 남북한에서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충돌도 있었고 또 포로를 잡은 사람들에 대한 진술도 해봤고 또 이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다른 때의 북한의 징후하고 비교했을 때는 도저히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다 해서 보고를 했는데 어차피 계획된 24일 날 장기식당 오픈 기념 파티가 연기될 수가 없기 때문에 미군들하고 다 약속도 돼 있고 그래서 그대로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정작 25일 새벽 4시가 되니까 여기저기서 적들이 평소와 다르게 도발해온다. 탱크 소리가 난다. 포탄이 쏟아진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무전 소리가 각 부대에서 지금 육군본부 정보상황실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근데 김육필 중위는 정말 새가슴 졸이듯이 정보반장이기 때문에 예? 적전 상황에 대해서 멀겋게 지도 상황판에다 표시를 했다고 그래요. 비록 친구가 근무해야 할 시간에 대타로 바꿔서 근무하기를 본인 생각은 나중에 후일담을 이야기한 거 보면은 천만다행으로 잘했다는 생각을 몇 번이나 했다고 그래요. 분명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남침했다는 것이 확신을 갖고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빨리 장도영 정보국장에게 뛰어가서 보고를 했다고 그래요. 아 뛰어가서 보고한 게 아니라 장도영 정보국장 숙소로 전화를 보고를 했다고 그래. 전화해가지고 국장이 큰일 났습니다. 이 전방에서 터져가지고 막 쏘아댑니다. 막 쳐내려옵니다. 막 그러니까 정보국장 이야기는 반신반의하면서도 야 저기 포탄을 쏘고 그러면은 우리가 사전에 깔아놨던
유선이 다 파괴될 수가 있으니까 우선 무선망 유지를 철저히 잘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더랍니다. 알았다고 그러고 다시 들어오니까 이미 우리 1사단 전방에 옹진반도에 일개 연대가 나가 있었는데 거기서 정말 다급한 보고가 막 들어오더래요. 수업 이상의 적이 국사봉 쪽으로 기어 올라온다. 새카맣게 기어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3시에는 파주 문산 구아리 일대에서 적이 임진강을 도하려고 도하 준비를 합니다. 그 도하 장비를 강가에다 다 내놓는다는 것이 전부 관측이 됐겠죠. 그 다음에 7사단 전방인 포천 지역에서는 아주 무전기 소리에 고막이 떨어질 정도로 막 들어오더래요. 떨어집니다. 떨어집니다. 마구 떨어집니다. 막 떨어졌어요. 포탄 소리, 함성 소리가 막 들렸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김정필 중위가 가만히 다 듣고 얼마나 초조했겠어요. 그래서 김정필 중위는 숙직실에서 함께 근무하는 홍상서를 상황실로 빨리 나오게 하고 본인은 일식사령에게 쫓아가가지고 이거 큰일 났습니다. 다시 한번 이거 보고를 하고 정군을 소집합시다. 했더니 김정필 중위한테는 다른 말을 않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식사령이 직접 참모총장한테 보고를 한다고 하고 총장 숙소로 나갔다고 그러잖아요. 일식사령이 갔다 온 후에 바로 참모총장은 다시 김정필 중위를 불렀던 것 같아요. 숙소로 호출하니까 어느울은 이북 사투리로 최병덕 참모총장 하는 말이 그렇더래요. 평안도 사투리였는데 전군을 던군이라고 그랬대요. 던군 비상하라. 각 국장들 국당이라고 그랬대요. 각 국당 모두 불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김정필 중위가 돌아와서 그 내용을 빨리 전달해가지고 비상을 걸리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데 앞에서도 응소일이 너무 적어가지고 육군본부 상황실이라든지 지부에 대공황 상태가 일어났다고 하잖아요. 최병덕 참모총장이 6시 좀 안 돼가지고 김정필 중위가 불려 나갔으니까 나중에 6시 좀 지나자 참모총장이 부대에 돌아가지고 비상 발령이 됐는가 안 되는가 확인하는데 응소율이 너무 적으니까 본인도 답답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시에 들어와 있던 최고위급 장교들은 대령급 장교들인데 장도영 정보국장하고 이치업 작전국 차장 정도만 나와 있었습니다. 이런 거 상태에서는 어떻게 북한의 남침을 제지하면서 싸우고 있는지 상황 파악이 제대로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김정필 중위가 정말 자신이 해야 될 일은 거의 없잖아요. 시키는 일만 하면 되니까 낮은 계급으로서. 근데 육군본부 내에서는 이 분야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이 자신밖에는 아무도 없고 또 이걸 빨리 작전명령 하달하라고 그래도 하달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벌벌 떨리는 손으로 자기가 정말 일필지휘 육군 작전명령 제1호를 문서화해가지고 하달하거나 전통으로 하달해서 보냈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건입니까? 후일담으로 김정필 중위가 이야기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아예 본인은 하여튼 군사법정에 서를 각오를 하고 했다고 그래요. 나중에 김정필 중위는 승진도 많이 해가지고 훗날 장군으로 예편했습니다마는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큰 획을 그었던 DJ, YS 등과 함께 삼김 시대를 이끌었던 분 아니겠습니까? 김정필 중위는 서예도 아주 능하고 또 음악적 감성도 대단히 높으신 분이고 그 마음도 대단히 따뜻한 낭만파였습니다. 고향 그 부여에서 면장을 하고 있던 아버지 덕분으로 공주 사범학교를 가서 졸업한 후에 인근의 소학교의 선생님도 했다고 그래요. 그 요즘 초등학교 선생님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했는데 언젠가 그 이제 화면 자료를 보니까
김종필 그 총리 시절에 아코디언을 들고 나와가지고 이미자 가수 지금도 생존해 있잖아요. 이미자 가수가 노래를 부른 것을 아코디언으로 반주를 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제가 한번 그 노래가 맞는지 불러보겠습니다. 이 노래는 그 김종필 씨가 소학교 선생님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제 기억은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코디언으로 섬마을 선생을 연주하고 이미자 씨가 그 노래를 불렀던 것 같아요. 또 누구는 동백 아가씨라고도 하기도 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섬마을 총각 선생이 부임했는데 그 섬마을 아주 순진한 아가씨하고 좀 정이 들어가지고 오래 사귈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서울로 발령을 받아서 임주로 가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섬마을을 떠나는 그 선생님의 뒷모습을 아련히 보면서 땅을 치면서 눈물을 적셔가면서 이 섬마을 선생 노래를 불렀다고 그래요. 서울엘랑 가지를 마라. 서울엘랑 가지 마라. 얼마나 애달픈 노래입니까? 그래서 이 노래는 아마도 60대 이상 장년들은 좀 많이 들어봤을 건지 알 겁니다. 그래서 김종필 중위가 후에 그 심경의 일단을 나타낸 자료를 보면은 그렇게 말을 했어요. 동기생이 그때 이쁜 처자를 만나러 나가야 한다기에 동기생을 대신해서 근무를 서준 것 뿐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동안 저기 남침이 한 발자국씩 가까워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는 것 때문에 정보 판단이 명확해야 작전도 대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독립군, 만주군, 일본 군대 생활을 했던 상사들에게는 둔감하다는 것을 느끼기도 했어요. 그래서 내 계급장이 중위밖에 안 돼서 청증시야 높은 사람들이 동네 북처럼 생각되었던지 여기저기서 김중희, 저기서도 김중희 불러대면서 온갖 일을 다 시켰어요. 우리 정보국 내에서 가장 쫄짜였기 때문에 감수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 아래에서 허드렛 일을 밤낮으로 처리했던 우리 홍상사가 아주 고생도 많아서 둘이는 그물박 모퉁이에 서서 담배를 나눠 피면서 신세 한탄도 좀 했던 기억이 나네요. 하하하 하면서 웃었던 그 증언 목소리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제 사탄은 우리 군 최고 수뇌부인 신성모 국방부 장관의 한심한 비상국무회의 시에 한심한 발언을 하고 최병덕도 참모총장은 국회에 불려나가가지고 증언을 했는데 전부 다 두 분 다 위증을 했어요. 거짓 증언을. 그래서 이 위증 사건이 과연 우리 군과 국민에게 얼마나 큰 피해와 치욕을 안겨주게 된 건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길동이는 여기서 이만 물러갑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큰 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충성! 외투 입고 두 웃으며 마음이 새로워
We